오늘 안건은 차별금지법인데요.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법안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법에서 어떤 차별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률이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법률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어떤 건지, 왜 필요한지 또 여러 가지로 다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법을 둘러싼 여러 논쟁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차별하지 말자. 차별은 나쁜 거다. 이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느끼고 있고. 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 또 그들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성별과 또 성적 지향을 두고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차별금지법 법안에는 여성, 남성, 그리고 그 외의 성을 인정하자. 이런 법안이 이제 규정이 담겨 있는데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이걸 두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먼저 이게 이제 동성애를 뭐 인정을 하면 뭐 세상이 무너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동성혼이 제도화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도 세상이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은 이성적인 논의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성별에 대한 정의였어요. 장애의원 안에서. 그러니까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성별을 정의할 때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저희가 성별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사람들은 보통 성별이 뭐 성염색체나 생물학적인 요소로만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법적으로는 성별을 결정하는 요소가 생물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성으로 인식하는지 정신적인 요소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을 어떤 성으로 승인하고 관계를 맺는지 사회적인 요소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신체적 요소, 정신적 요소, 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별을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 요소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뭐 여성인데 신체적으로는 남성인 경우 그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트랜스젠더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뭐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생물학적인 요소도 여러 가지 성적 요소가 있어요. 호르몬도 있고 또는 그 내외에 이제 생식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성으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 이제 저희가 보통 간성 또는 인터섹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성, 여성 또는 그 외에 좀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이미 인터섹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거나 인터섹스에 대한 성별 인정을 꼭 여성, 남성으로 그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 본인의 정체성을 반한다라고 한 이제 법원의 판결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최신의 이제 인권의 개념이 사실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강하게 반대하는 쪽이 바로 떠오르는 쪽이 있죠. 뭐 물론 일부입니다. 일부 종교, 특히나 이제 기독교, 일부 기독교에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 일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도 사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제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한국 기독교 주류 기독교가 너무 이제 그 문자주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거나 근본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 뭐 한국에서도 이미 뭐 일부 교단에서 또는 일부 목사님들은 오히려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미국이나 이미 그 많은 선진국에서는 동성애자에게도 안수 목사를 하고 동성혼에 대한 주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성찰적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꼭 일부라고 저희가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이것 또한 역차별이 아니냐. 우리도 우리 종교를 인정해달라 이런 의견도 내놓거든요. 그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동성애 제약이다라고 하면 처벌되는 거 아니냐, 감옥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오해인 거죠. 사실 차별금지법에서 뭐 목사가 교회에서 뭐 설교하는 것까지 제한하진 않거든요. 네. 그건 인정을 또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종교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특히 설교의 영역에 있어서는. 네.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것이. 예. 네. 근데 그게 교육기관이다. 공적인 영역이고 정부의 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도 인정을 해야 네네네.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하면 법안을,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들의 신념을 인정하는 거죠. 교육이라기보다는 그쵸. 신념이라고 네네. 보는 게 더 그러니까 맞지 뭐 않을까 싶어요. 종교인들의 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신앙의 활동, 뭐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종교의 자유의 측면에서 사실 그걸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그건 오해다라고 네. 깔끔하게 정리를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또 공적인 영역 얘기가 나왔지만 또 사적 영역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만약에 예식장 업주가 이제 동성 커플의 예약을 반대했다, 거절했다. 동성 커플은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네. 돈인데. 돈이지만 네, 그래도 오히려. 또 자기의 성적 네. 취향과 안 맞으니까 동성 커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안 판다. 네. 그렇게 또 큰 상처를 줬어요, 만약에. 그럼 차별금지법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만약에 이제 나 그 동성애자들 싫어. 반대하고 혐오스러워라고 해서 거부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그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이제 재화 또 용역의 이용 영역에서 차별이기 때문에 차별 행위에 해당하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의 그냥 사적인 영역인데 이런 것까지 국가가 개입을 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식당 출입을 금지해요. 그럼 사회적으로 그걸 용납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뭐 인종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욕탕에 못 가게 하거나 수영장에 못 오게 해요. 그 경우에 이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 대상이다. 네, 진정 네, 대상이 대상이다. 됩니다. 네. 네. 그 학교에서 작년에 여자친구랑 그냥 같이 놀다가 스킨십을 했는데 그걸 누가 보고 쌤한테 가서 바로 말한 거예요. 저는 그때 전학 간지럼 안 됐어서 그 상대의 이름 대면서 쌤 누구누구 여자친구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바로 교무실로 부르더라고요. 원래 선생님들은 혼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 안 하고 좀 내가 다 너 걱정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여자친구만 불려갔었는데 그래서 되게 좀 혼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장난으로 했다 해서 넘겼다고는 하는데 그게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번 내용은 강제로 아우팅 당했을 당하여. 때 네. 원하지 않는데 나의 성적 지향을 누군가 공개했을 때 그때 고민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좀 어린 친구들한테서 더 많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좀 말씀하신 내용은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우팅을 당했고 여자친구가 교사한테 불려가가지고 혼나고 그건 명백하게 이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고요. 특히 이제 교사가 했다는 점에서 이제 차별에 해당을 하고 사실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서울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있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교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교육청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서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권고나 뭐 징계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남 학생인권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됐다는 거죠. 시도는 했으나 어려웠습니다. 네, 좀 많이 아쉽고 이런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 단체나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 도움을 네, 상담이나 지원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을 해주는 단체도 있거든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라고 해서 네, 청소년 성소수자들 위한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상담교사 선생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상담교사님들이 틀린 상담을 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약간 동성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거기서 사실 정답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든 그것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너가 좀 그러면 이렇게 한번 깊게 너의 성적 지향이 어떤지
뭐 탐색을 해봐라라던가 만약에 뭐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러면 나한테 알려주면 그걸 중단시켜주겠다라던가 어떤 그런 지지적인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상담 교사 선생님들은 그건 너가 아직 어려서 그래. 너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해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약간 남성적인 여학생이라면 조금 더 여성스럽게 행동을 해봐, 여성스럽게 옷을 입어봐라는 잘못된 상담을 해주셔서 오히려 이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겠는데요? 네, 그래서 상담 교사에 대한 교육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이런 차별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죠. 많은 분들이 직장 내에서는 커밍아웃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너 성소수자니까 차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커밍아웃하거나 알려졌을 때 뭐 불이익 조치를 받는 경우, 뭐 해고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런 부정적인 불리한 뭐 차별을 당할까봐 아예 커밍아웃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직장에서 나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숨기고 산다는 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축되기도 하고 고립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체가 사실 차별에 해당하는 거고 뭐 사실 이제 성소수자들 동성애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혼인이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혼인 여부에 따라서 너는 비혼이니까라고 해서 뭐 승진이나 또는 뭐 배치라던가 뭐 수당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간접적인 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유치원 교사가 목표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반에서 제가 커밍아웃을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걸 듣더니 인상을 쓰고 역겨운 걸 봤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쳐다보면서 너 같은 게이가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 그 학생들은 불쌍해서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순간 한 10분 정도 그 친구를 쳐다보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단지 자기하고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되게 끔찍해하는 그런 범죄자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저를.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친구가 19살이라고 합니다. 한창 자기 꿈을 키우고 또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시기에 자신의 성적 지향이 좀 이렇게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착잡하네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게이라서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건 명백하게 차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당연히 다툴 수가 있고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과정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희 공감에 사건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법적인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살면서 많이 듣게 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근데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걸 더 많이 두려워하고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한국에서 살면서도 굉장히 무수한 성소수자들이 그 관계를 맺고 지나쳤을 거예요. 뭐 가족 중에도 또는 뭐 학교 뭐 친구 중에도 또 직장 동료 중에서도 당연히 있을 건데 근데 이런 상상 속의 괴물로 동성애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 내 지인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 편견도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안전한 공간.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적인 규범이죠.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동성애를 혐오하고 차별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하는 행위다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고 그러면 이제 안전한 환경이 되고 그럼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그럼 이게 선순환으로 편견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커밍아웃을 못하고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뭐 당장 위험을 감수하고 커밍아웃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공간을 많이 만들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많이 만들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용기 내서 이제 사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지지를 받고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수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나 모 유명 커뮤니티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 호남 지역을 보고 오뎅탕이다, 미숫가루다, 의도적으로 차별적인 발언들도 혐오적인 발언들 내놓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말들이 사라질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약간 인간으로서의 그런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비극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고 해서 당장 그런 발언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저는 사실 이게 2007년부터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법인데 이게 제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차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리고 차별 금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것은 이제 차별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제 승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법 제정만으로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하고 뭐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서의 그런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들도 좀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맞아요. 혐오 발언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혐오 표현을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요.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이제 혐오 표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적극적인 헤이트 스피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역사적으로 나치라던가 뭐 일본에서의 혐한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좀 적극적인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에서도 언론사에서 뭔가 그런 특정 집단에 대한 뭐 혐오적인 발언, 뭐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방송법이나 방송심의 뭐 기준에서도 규제가 되는 내용이면 네,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nd so that'll make it a 4-0 ball game. I don't know if I'm going to be putting on this headset again. I don't know if it's going to be for the Reds. I don't know if it's going to be for my bosses at Fox. I'm going to apologize for the people who signed my paycheck, for the Reds, for Fox Sports Ohio, for the people I work with, for anybody that I've offended here tonight. I can't begin to tell you how deeply sorry I am. That is not who I am and never has been. And I'd like to think maybe I could have some people that could back that up. I am very, very sorry, and I beg for your forgiveness. 또 한 가지 제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교육부에서 그걸 할 때 성평등 교육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성차별뿐만 아니라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학교에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런 편견들이 줄어들 거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차별이나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도 없겠죠. 그래서 실제 사례로 이제 대만이 그 아시아에서 동성혼이 최초로 인정된 국가인데 대만의 성평등 교육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년 정도 이제 시행이 되고 나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교육의 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통해서 공공의 그렇죠. 영역에서 어떤 시스템을 그렇죠. 만드는데 이걸 네. 좀 다져야 된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고 네. 사실 뭐 최근에 그 논란이 됐던 졸업 사진 찍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얼굴에 색깔을 칠해서 이제 패러디를 유쾌하게 한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졌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친구들이 시작은 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 단순한 패러디였다라고 해도 네. 몰라서 한 혐오도 네. 굉장히 나쁜 거라는 걸 우리가 교육해주는 게 우리의 그렇죠. 의무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역지 사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외국에 뭐 백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동양인을 비하할 때, 뭐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막 눈을 눈 찍는 찍는 거, 그런 네. 걸 한다든지 본인은 악의가 없다고 하죠.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는 인종적인 차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정말 좋은 얘기, 멋진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 배터리가 나갔어요. 노트북들이 뻗을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슬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 변호사님이 방송 출연을 좀 망설이셨는데 오늘 와보시니까 네. 어떠셨는지 사실은 궁금하네요. 좀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짧은 뉴스로 담기에는 사실은 좀 복잡하고 깊이 있는 얘기도 해야 되고 좀 쉽게 사례 설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실 방송이나 언론이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방송에서. 근데 이렇게 두 분께서 되게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전에 이 법안도 열심히 읽어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좀 즐겁게 네, 오늘 녹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이 없었고 네, 네. 이야기를 꺼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마도 제가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렇죠.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네, 네. 저 같은 친구들 네. 혹은 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정도 소수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이어도 가난하거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신 학교는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던가 또는 뭐 한부모 가족의 자녀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히 그 차별을 당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당신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법률이다라는 것을 좀 많이 홍보하고 좀 이해시키는 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률이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민정음에서 만든 차별금지법에 대한 뉴스, 해민정음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되게 그냥 간단하고 단순하게 딱 게이. 저는 일단 양성애자예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집회 그때 참여했을 때 처음 봤었고 그냥 얘기하면 듣는 친구는 많은데 당사자는 아니다 보니까 좀 얘기하면 어느 정도 벽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입장의 친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얘기할 때 좀 편하고 좋죠. 은근 커밍아웃을 좀 되게 취미생활처럼 즐기는 편이거든요. 가시화가 잘 돼야 된다. 당사자들이 더 얘기를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제일 앞쪽에 하나님이 막 지구 만들고 바다 만들고 동물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잖아요. 그거 근거해서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들었고 좀 기독교가 가족을 되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번식?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야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건가?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자손이 끊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가는 상태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함부로 단죄하지 말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 던져라. 동성애가 죄라고 함부로 단죄하고 내 이웃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닌가. 사회문화나 이런 책들 보면은 여러 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중간에 잠깐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게 끝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니까 우리 주변엔 없겠지. 특히 지방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 당사자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 혐오와 그런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폭력이 존재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 여러 소수자들에 대한 교육이 확실하게 되게 나와 있어요. 당사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청소년은 아직까지 남은 더 많은 삶에서 어떤 차별을 더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존재하지 않고의 차이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립을 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좀 평소에 평등한 관계였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약간 구조상 밑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이랑. 갈등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좀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문제로 최소한의 방어선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법인 것 같아요.
막 안 된 당일날에 그 근처 농성장에 있었는데 안 됐다는 소식 딱 들으니까 막 찬송가 틀고 되게 좋아하시고 의원들이랑 악수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걸 보게 되는 건 아닌가. 차별금지법을 베이스로 다양한 제도들도 확충이 되고 첫 발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 그냥 완전 자연스럽게 막 나는 오늘 돈가스 먹을 거야 이런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삶에 자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더 힘을 내고 더 같이 노력하면서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